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크게 도발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일본과의 만주 전쟁을 대대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고 치욕적이어서 일본인들은 정말 부들부들 치를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와 영어와 일본어를 수시로 사용해 트윗을 올리는데 러시아의 전쟁 승리와 일본의 대패를 굳이 일본어로 올린 것입니다. 뭐 열받든지 말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러시아는 이제 정말 막 나가는 사이가 되었네요. 아베는 사저에서 박혀서 안 나오고 일본 국민들은 열받아 큰일 날 것 같네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되었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전세가 확 기울게 됩니다. 특히 1942년부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약탈과 징용공과 위안부 차출 등으로 발악을 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2방 맞고 그대로 항복하게 되었죠. 일본은 최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위령제를 지내면서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CL9는 계속 확산되어 가고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때이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최근 쿠릴 열도 반환 문제 때문에 서로 좋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헌법 개정으로 영토 반환 불가를 못 박았고 여기저기 축하 비석 등을 세워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 와중에 한 언론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가는 시기에 아주 반응이 뜨거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월 9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에서 철수하자마자 러시아 군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들이닥쳤다. 그들의 요구는 식량을 줄 테니 젊은 여성을 장교의 접대역으로 내놓아라 였다. 결국 18세부터 21세까지의 미혼 여성 15명이 선정되었다. 살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15명은 몇 달 동안 판자 집에서 매일 치욕적인 폭행을 당했다. 결국 662명의 일본인들 중에 451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도 그녀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라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일본인들은 귀국 후에 러시아 군인에게 일본인 여성을 팔았다는 중상 비방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다. 돌아오지 못한 4명의 여성을 위한 위령비를 세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 기사는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쿠릴 열도 4개 섬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더 열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일본 내에서 반러시아 정서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일본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와중에 갑자기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충격적인 트윗을 올립니다. 굳이 일본어로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에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일본의 패배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첫 번째 트윗에는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는 일본과의 전쟁이 핵심 전투가 되었다. 일본의 만주 공격 작전이 시작되었다. 8월 8일 소련은 주한 모스크바 일본 대사의 선전포고 문서를 인편으로 배달시켰다. 라는 트윗으로 일본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라는 형태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트윗은 1945년 8월 9일 만주 작전의 목표는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였다. 관동군의 파괴로 2차 세계대전을 조속히 종결시킬 수가 있다. 소련군의 맹공으로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올리면서 전쟁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한 장 올렸습니다. 소련군의 맹공이 얼마나 치밀하고 화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붉은 화살표를 여기저기 표시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소련군은 맹공하고 일본군은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쫓겨 도망치는 모습 같습니다. 세 번째 트윗에서는 일본 관동군이 괴멸되었다. 일본은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마저 잃어버렸다. 일본은 총 8만 4천 명이 전사했고 64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 러시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만주에서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매우 성공한 작전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으로는 소련 군들이 일본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바닥에는 우길기와 일본기들이 찢어지고 밟히고 있는 사진을 골라서 올렸습니다.
네 번째 트윗은 만주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작전의 규모와 전략, 그리고 전개와 실전, 결과에서 매우 우수했다. 소련군 사령부는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서쪽에서 동쪽까지 12,000km나 되는 이동을 하면서까지 육군과 해군, 공군과의 완벽한 연계로 승리하게 된 가치 있는 전쟁이 되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한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러시아가 일본을 철저히 대패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전쟁이다 라고 트윗을 순서대로 올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2차 대전에 참가해서 2,700만 명이 전사할 정도로 가장 큰 피해국입니다. 독일 히틀러와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인 5월 9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대대적인 퍼레이드로 기념축제를 크게 펼칩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이 러시아의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은 일본 영토이다 라고 규정한 2020년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외교부는 쿠릴 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러시아의 주권 아래 있다. 이는 유엔 헌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꼬여가는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사저에서 방콕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트윗까지 접한 일본인들은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정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됐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허용된 제101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다. 단합된 힘으로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다.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자며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3.1절 함성이 100년 용기 코로나 위기도 극복. 문 대통령은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3.1 독립운동으로 되새긴다.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며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는 특별경비와 예비검속으로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침묵시키고자 했지만 학생들은 독립학으로, 상인들은 철시로, 노동자들은 화합으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51년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외환위기가 덮쳐온 1998년에도 지난 100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단결에 큰 힘을 되새겼다고 덧붙였다. 단합된 3.1 독립운동 정신이 6.25 한국전쟁과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된 지난 100년의 시대 정신이었다면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새 100년의 시작을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 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의 폐허 속에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역량을 길렀다. 무상원조와 차관에 의존했던 경제에서 시작해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고 드디어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다며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다.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다. 정부가 앞장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단합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자고 했다. 대구, 경북 향하는 응원과 온정 TK 결코 외롭지 않아.
문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며 대구, 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파견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의료인 자원봉사자 들이 자신의 건강을 뒤로한 채 대구, 경북을 지키고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성금과 구호품을 보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는 선별 진료소와 진단검사 확대, 병상 확보와 치료는 물론 추가 확산의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반드시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 외식업, 항공, 해운업 등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고 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민생 경제 안정,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민생, 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보건 협력 희망일, 위기 함께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국제 테러와 사이버 범죄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한국과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 초국경 간 협력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정신을 담고 있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코로나19의 국제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초국경 협력은 3.1운동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란다며 남북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공개 제안했다. 이어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의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 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초국경 협력이 불가피하며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때 남북 공동방역 협력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읽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사업 본격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자 코로나19 차단을 계기로 접경지역 협력 확대를 풀어가자는 새로운 제안을 통해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해야만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 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